네, 안녕하세요. 네, 2024 1월 8일 진계수 스터디 2회차입니다. 오늘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 반갑고요. 각자 돌아가면서 근황이랑 한 주 동안 어떻게 수학 공부하셨는지,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 뭐 다른 동영상 보시는 분들 위해서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제가 그냥 지목을 할게요. 뭐 돌아가면서 이 시간 많이 쓸 필요 없으니까 가나다 순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강병수 선생님 간략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병수입니다. 음, 이게 조금만 뭐 계산하는데 조금만 긴장을 놓치면 틀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와, 이 진짜 막 너무 뭐라 그러니? 긴장하면서 더 쌤뺄쌤을 한 지가 얼마 만인가 싶어서 이거 안 틀리는 방법 없을까 뭐 그런 생각하면서 그냥 좀 익숙해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직문수에 참여하다가 이제 계산하는 어떤 스터디가 생겼다고 해서 몰래 지켜보고 있다가 좀 참여를 해보고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베이스가 아예 이제 제로인 상황이라서 사실은 참여하시는 분들처럼 원활하게 계산하거나 뭐 한 번에 이해하거나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뭐 참여하고 좀 많이 듣고 이런 환경에 노출되는 거에 좀 의의를 두고 참여하려고 합니다. 예, 다음은 김성현 선생님. 제가 가나다인데 까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가우스 소거법이랑 역행열에서 맡겨서 아직 진도를 못 빼고 있는 김성현이라 하고요. 오늘 그래도 다른 선생님들 들으면서 조금 그래도 함께 하고자 참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동성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동성입니다. 어, 일단 미적분학이랑 선형대소가 이제 아주 어렴풋이면 알아서 안다고 생각해서 그 계산부터 좀 다시 해보고자 참여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부랴부랴 오늘까지 일단 문제를 보기는 다 봤습니다. 일단 근데 좀 문제가 좀 네, 심상치 않아서 그래서 그냥 문제 위주보다는 제가 공부 읽으면서 느낀 바 뭐 아니면 생각한 거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재영 선생님. 저는 서대용이고, 저는 뭘 하던 대로 그 복싱에 대해서 수학에 어떻게 연관시킬까 계속 생각하면서 해봤는데, 결국에는 그 스트레스라는 텐서를 어떻게 계산할까 계속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좀 약간 이게 안 되는 부분, 내려가다 보니까 결국 저는 직선이랑 좌표축부터가 약간 이게 우리가 맨날 쓰는 것도 아는 게 아니구나 약간 해가지고 이거부터 조금 참고하고 있고, 이거랑 또 같이 저번에 말한 그 마르코프 체인에 대해서 한번 실제로 나만의 문제를 만들어 보면서 경험을 공유하면서 조금 다른 사람들이 수학을 직접 어떻게 쓰는 조금 같이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이번 주에 공부하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 있으면은 얘기를 같이 나눠보고 싶어요. 배동선 선생님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먼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저요? 저는 내적 부분이랑 그다음에 그 컬럼 스페이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컬럼 스페이스가 그 이전에 박윤영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그냥 지금 발표를 할까요? 네네네, 보여주세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비활성화돼 있다고 합니다. 활성화해드릴게요. 네, 했습니다. 잠시만요. 화면으로 공유를 하면 이렇게 되면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요거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죄송합니다.
내적을 이제 저는 원래 이거는 저번 시간에 발표를 해볼까 해서 정리를 했던 건데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물리학에서 내적이 어떻게 쓰이나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예시로 이제 일과 운동 에너지 부분에서 내적이 좀 쓰이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쓰이냐면 여기 이제 물체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체를 저희가 이제 힘을 줘서 움직이고 싶은데 근데 이쪽 방향 비스듬하게 이제 보통 이제 뭐라 그러죠? 무슨 뭐 자전거나 뭐 아니면 뭐 수레나 이런 애들을 끌잖아요. 끌 때 저희가 이제 끌고 가고 싶은 방향에 정확하게 맞춰서 끌지 않잖아요. 대충 이제 팔이 닿는 대로 해서 여기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식으로 힘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했을 때 그 힘의 방향이 아닌 수평 방향으로 보통은 움직이죠.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물체에 해준 일이 얼마나 되냐를 이제 계산을 할 때 이렇게 얘가 이제 해준 일이 되고요. 그래서 얘가 힘이고 얘가 거리. 그러니까 사실은 변인데 그냥 쉽게 거리라고 하겠습니다. 거리 변이가 이제 벡터라서 변이라고 해야 되는데 일단 그냥 알기 쉽게 거리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힘하고 그 거리를 내적한 거를 우리가 이제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내적은 이제 교재에 이제 정의도 나와 있어서 이게 이제 힘의 크기 그리고 이제 거리 이동 거리고 그 사이각이 세타일 때 코사인 세타를 곱한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정의가 됐을까를 조금 살펴보면 이제 물체에 이제 힘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했는데 위아래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고 그 가로 방향으로만 움직이거든요. 수평 방향으로만. 근데 힘을 작용한 그 힘에 관계된 수평 방향, 그러니까 오른쪽 방향, 여기서는 오른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는데 그러면 얘는 전혀 이쪽 방향으로는 전혀 일을 하지가 않고 따라서 이제 에너지가 증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쪽 변이 방향으로만 속도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속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이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동한 변이의 방향으로만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적의 의미 자체가 그 각도에 대한 그쪽 방향만 생각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뭐 벡터 이렇게 두 개를 내적을 했을 때 이 벡터를 수선의 발을 내린 이쪽 방향 성분만 우리가 생각을 하겠다라는 것이니까 이게 이제 일을 이렇게 정의한 이유가 내적의 의미와 이제 부합을 해서 이렇게 그 내적으로 정의를 했다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내적에 관련돼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책을 보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 저번 시간에 쭉 그냥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1점 몇 절이었는데, 아무튼 요렇게 행렬을 곱하는 거랑 미분적분을 하는 거랑 연산자를 이제 가하는 관점에서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행렬 곱하는 것, 행렬 자체도 그냥 연산자라고 생각을 하면 뭐 미분적분이나 아니면 뭐 더하기 빼기나 곱하기나 이렇게 해서 곱하기도 사실은 곱하기 아무튼 뭐 미분적분 자체가 이제 미분 연산자랑 적분 연산자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다라고 네, 저 생각을 했고 요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 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저희가 어디부터 했죠, 오늘은? 음, 제가 기억이 안 저희 나가지고. 이 역행렬 한 차례죠? 역행렬이 섹션 2점, 2.5가 맞죠? 네. 네네네. 그 2.5, 네네. 그 섹션 2.5에서 공부를 하다가 좀 들었던 생각이 보통은 이제 역행렬 자체를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냥 사실은 이건 쌉소리이긴 한데 약간 이제
직사각형렬도 역행렬을 가진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엄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게 이제 2x3 행렬이고 얘는 3x2 행렬인데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곱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곱할 수가 있고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해서 1 되고 얘랑 얘랑 곱해서 0 되고 얘랑 얘랑 곱해서 뭐 0 되고 얘랑 얘랑 곱해서 1 되는 애를 만들면 어쨌든 얘도 항등행렬이니까 곱해서 이제 1 되는 이렇게 되는 걸 만들면 역행렬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망상을 좀 해봤거든요. 물론 이제 정사각형 행렬에서만 그 역행렬을 정의를 하지만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그게 안 돼야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생각을 했던 게 만약에 지금은 이제 A, B를 곱했을 때 이렇게 X가 나온 건데 근데 이제 교환 법칙을 쓴다고 해서 이제 BA를 곱하게 되면 얘는 3x3가 나오게 돼서 그래서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Y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일단 있고 근데 이걸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어차피 분류를 할 때 큰 부분으로 이제 분류를 할 때 무슨 뭐 공간도 뭐 공간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공간도 뭐 7개, 8개 정도로 이제 나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도형에서도 닮음 이런 것들도 있어서 분류를 이렇게 좀 큰 범주로 하니까 그럼 얘도 항등행렬이고 얘도 항등행렬인데 그냥 항등행렬로 이렇게 퉁쳐서 역행렬이라고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 물론 이제 그 헛소리긴 하겠, 그러니까 약간 망상이긴 하겠지만 교수님께 한번 가져가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살짝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다른 생각을 했던 건데 이제 A 같은 경우는 아까는 2 곱하기 3이고 그다음에 B 같은 경우는 3 곱하기 2 행렬인데 그럼 이제 피벗의 개수 자체가 2개밖에 지금 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머지 하나의 행이나 열이 피벗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역행열이 안 돼야 되는 이유 중에서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고 그리고 2.6 섹션에서 그 팩토라이제이션을 할 때 A를 이제 LU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팩토라이제이션 하는 거 보면 이제 팩터 그 AX는 B라는 것을 풀어서 X를 구할 때 그 LC는 B라고 해서 이렇게 한 스텝을 더 하더라고요. 근데 그 A의 역행렬을 구할 수가 있으면 그냥 A 역행렬 곱해가지고 X는 A 역행렬 B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왜 굳이 한 스텝을 더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계산량이 더 늘어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도 좀 공유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마지막인데 2.7 섹션에서 퍼뮤테이션 매트릭스를 물론 이제 뭐 행이나 열을 그러니까 행들끼리 바꾸고 이런 그 바꾸는 개수를 뭐 설정을 해주는 건 알겠는데 근데 굳이 이걸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얘도. 그래서 그거는 좀 혹시나 설명해 주실 분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5쪽에 2.7C에서 새들 포인트 매트릭스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 있는 새들 포인트가 그 보통 이제 말한장처럼 생긴 이렇게 생긴 포테토 칩 아니면 말한장 이런 걸 생각하시면 이런 그 음의 공유를 가지는 뭐죠? 공면이 있는데 그 공면에서의 새들 포인트일까라는 게 궁금했고 만약에 그게 맞으면 왜 새들 포인트라고 했을까라는 의문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1 섹션에서 선생님 그 잠깐 네. 끊고 가면 안 돼요? 쭉 가니까 너무 듣기만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죄송합니다. 앞쪽에 있는 거 궁금하시거나 좀 이해 안 가시는 거 있으면은 다른 분들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그게 좋겠네요. 전 이해 안 가는 거 꽤 많거든요, 여기. 그래요? 네. 저도 비슷하게 되게 많이
잘 모르는 게 많이 있었는데 여기서 재밌었던 게 오늘 비슷한 결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좀 더 바보 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아까 항등행렬 한 거 있잖아요, 저희. 아, 네네. 크기가 이건가요? 다른 행렬의 항등행렬. 네. 이거는 저는 그냥 깊게 생각은 안 하고 아 이거 뭐 뒤집으면 크기가 달라지니까 안 되겠 당연히 안 되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오히려 조금 더 바보 같은 질문을 한 게 스칼라가 있으면 그것도 행렬인가? 만약에 이 A라는 스칼라 상수가 있다고 했을 때 그거 그냥 놓고 실수축이 있는 거랑 그 벡터로서 보는 거랑 그거를 1 1 종벡터나 횡벡터나 1 1 행렬로 보는 게 과연 같은 것인가라는 좀 병신 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아까 이거 저녁 때 잠깐 이지철 선생님께 질문을 이걸 드렸어요. 근데 저는 좀 찐따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성심성의껏 질문을 필드에 관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거 같으세요? 다른 거 같으세요? 좀 얘기를 듣고 싶어요. 이게 그냥 숫자 하나 있는 거랑 이걸 행렬꼴로 1 1 꼴로 넣는 거랑 과연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이건 거죠. 네, 같을까요? 다를까요? 저는 다르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전 들었는데 이제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그냥 저의 단순한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곱셈을 한다고 했을 때 C는 예를 들어서 뭐 A, B, C, D 이렇게 곱셈이 돼서 C라고 하면 되는데 P라고 할게요. 그럼 A, P, B, P, C, P, D, P 이게 되는데 근데 만약에 행렬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곱셈 자체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맞는 했습니다.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게 몰라가지고 물어봤는데 이제 그 선생님 말씀은 네. 결국은 이걸 필드에서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이게 실수체인지 복소수체인지 그 어떤 맥락과 생각이 부여돼 있는지에 따라서 똑같이 표기가 노테이션이 돼 있어도 그 대상의 계산이나 계산의 개념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들었는데 솔직히 좀 한 방 먹은 것 같았거든요. 질문은 했는데 그런 류의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작은 하나에도 되게 생각할 거리가 많이 있네. 약간 이런 걸 느꼈던 부분이었습니다. 저도 그 문제 그렇게 보면서 좀 그런 생각했었어요. 크기가 다른 행렬은 그 정방 행렬이 아니면 역행렬이 안 되는 게 맞나? 막 이런 생각 들었는데 계산까지는 못 해보고 그냥 이런 뻘 질문 하나 투척해봤습니다. 네, 다른 저도 이거 네. 네, 예시를 찾으려다가 예시를 못 찾겠어가지고 그냥 냅뒀거든요. 혹시 뭐 다른 분들 뭐 의견이나 이런 게 있으면 생각을 네,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위에 그거 뭐지? 그 행렬 그거랑 미분이랑 같다고 보는 그 관점이 앞에 얘기하셨잖아요. 네, 여기요. 네. 저게 실제로 제가 수업 때 배웠을 때 그 컴퓨터 미션 쪽에서 소벨 필터라고 해가지고 그 픽셀 간의 기울기 그 차이인가? 그거를 직접 미분하는 대신에 그냥 소벨 필터라고 0, 1 이렇게 놔둬가지고 그 근방에 대한 그 기울기만 찾는 그런 알고리즘이 진짜 상당했습니다. 저거 들으니까. 어, 무슨 픽처라고 하셨죠? 그 소벨 필터. 소벨 필터인가요? 예. 이거 맞나요, 혹시? 예. 그, 네. 나중에 저게 한번 좀 딱 예시인 것 같아가지고. 어, 좋은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그 최소한 선형 연산자라는 거에서는 같아 보이는데요. 행렬이랑 미분이랑요? 네. 어,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 관 선형량, 네. 네. 그거 관련해서 저는 책에서 내용만 본 건데 그 그람 슈미트 직교화 과정 관련 내용 다룰 때 좀 저 비슷한 거 본 것 같아요. 그 음, 정보기저 공간으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성분 표현해가지고 하면은 그 내적을 적분식으로 표현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저의 진도를 아득히 멀리 날아간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에 도달했을 때 한번 제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저게 막 풀이의 급수까지 막 저 세상까지 진도가 나가는데 제가 따라가지 못했거든요, 아직. 책을 그냥 처음에 볼 때 저는 어떻게 생겼는지 내용 몰라도 일단 쭉 읽어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때 아 이런 게 있겠구나 하고 나오면 찾아봐야지 했는데 오늘 나오네요. 저 예. 그래서 책 보니까 뭐 이렇게 있는데 예. 뭐 알투 뭐 있어요. 뭐 정규 직교 기조를 구하고 뭐 해가지고 하니까 내적 공간에서 이거 행렬식이 적분상수랑 같아지는 이런 마법 같은 식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한번 도전으로 한번 챌린지 해보겠습니다. 저 근데 저도. 예. 네, 저 말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역행열이 되면은 해를 구하는 게 좀 쉬워져가지고 역행열에 관심을 가진 건가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냥 직문수나 이런 데서 들었던 거를 반추해 보면 행렬식이나 역행렬의 개념이 행렬보다도 먼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선형 사상과 그 합성 함수에 대해서 먼저 다루다 보니까 개념은 나왔는데 그걸 나중에 행렬이라는 형태로 정리를 한 게 역행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찾는 어프로치가 하나 있고 선형 함수의 합성을 어떻게 좀 예쁘게 표현할까라는 욕망이 있는 이 두 어프로치가 합쳐진 게 선형 대수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여기 없는 내용도 그냥 중간중간 끊고 막 치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남영 선생님 어떠세요? 역행렬 이거 혹시 고등학교 때 행렬 배우신 세대인가요? 아닌가요? 저는 예체능이라서 고등학교 때 배우진 않았고요. 저기 쓰리 브라운 원 블루 그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거로 한 번만 쑥 훑어본 사람이라서 뭐 한 20% 정도만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용어들만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근데 그거 봤는데 직관적이긴 한데 좀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어렵죠. 능력이 부족하여 이해하지 못하지만. 네. 네, 다음 또 다른 분들 의견 있으면 주세요. 여기까지 없으시면 다음 거 넘어가시죠, 선생님. 네, 넘어갈까요? 그래서 일단 뭐 발표했던 것 중에 요거랑 그다음에 뭐 요것도 있거든요. 왜 굳이 한 스텝 더 가냐? 요것도 좀 궁금해서 한번 의견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봤는데 모르겠어요. 책 봐도 모르겠어요, 이거. 이걸 왜 굳이 그러니까 L류로 쪼개는 거는 뭐 그래 뭐 좀 더 간단해지니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저렇게 AX는 B라는 식을 저렇게 풀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근데 고민을 해도 이거 무슨 방향성인지를 저는 못 잡겠더라고요, 사실. 이게 방향을 잡아야 뭘 찾아볼 텐데 무슨 뻘짓이지라는 생각밖에 안 저도 들어요. 마찬가지. 의도를 모르겠어요. 뭔지. 이거 한번 슬랙방에 올려볼까요? 능력자 분들이 풀어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한번 올려보죠. 섹션 네, 2.6에 있는 거. 네. 네, 제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2.7하고 3.1이 이제 마지막인데 퍼뮤테이션도 왜 퍼뮤테이션을 굳이 이제 퍼뮤테이션 매트릭스라는 이름을 붙여가면서까지 이름을 붙였으면 뭔가 그 활용이나 아니면 어쨌든 뭐 의미가 있으니까 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순서 바꾸는 개수가 몇 개냐? 그러면 그냥 경우의 수로 구하면 되지 않나? 그 정도 생각밖에 저는 안 들었거든요, 일단은.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좀 뻘짓 같긴 한데 그래도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그 개수들의 폼을 좀 예쁘게 나열하려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우스 조르단 말고 가우스 소거법만 했을 때 개수들이 이제 이빨이 막 들고 나고 지 맘대로일 수 있잖아요. 1번부터 나란히 쫙 있는 게 아니라 그럴 때 퍼뮤테이션 매트릭스 써가지고 그 폼을 예쁘게 대각선 상삼각 행렬로 쫙 예쁘게 정리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저는 생각했거든요. 퍼뮤테이션 매트릭스 쓰임을. 근데 어쨌든 그냥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걸 그냥 굳이 퍼뮤테이션까지 붙여야 어, 되나? 저는 그런 대단한 생각이. 개념은 아닌 것 같긴 해요. 네. 그냥 이거 뭐 순열인데 순서 내려 나열은 근데 이게 조금 의미가 있을 것도 같은 게 이거랑은 뭐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행렬식을 구하는 거랑은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 나중에 행렬식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바뀌면 되게 의미가 많이 바뀌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거랑 연결되는 연산을 볼 때는 이걸 좀 고민을 해봐야겠는데 이 정도까지만 하고 전 넘어갔어요. 아,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신가요? 그 저는 퍼뮤테이션이 꼭 필요한 때는 있는 거죠.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아, 그 이제 저는 한 뭐 2, 30문제 정도밖에 안 풀어봤지만 죄송한데 피벗이 뭐예요? 그 제가 피벗, 혹시 잘못 알고 있나 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만약에 이렇게 뭐 3x3 이렇게 행렬이 있으면요. 그럼 이제 그 소거를 하잖아요. 네. 소거를 하면 얘가 0이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남는 애들이 피벗이라고 하거든요. 아, 제가 그러면 이해하기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얘기할게요. 이렇게 그 엘리메이션 소거를 하다 보면 그 피벗을 가지고 곱해서 밑에 거나 위에 거를 이렇게 소거를 하는데 거기가 0이 되는 수가 있더라고요. 피벗이 그 0이 되는. 예, 예. 네네. 그러면 더 이상 할 외통수에 걸려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네네네. 그럴 때 솔루션을 보니까 피벗을 하더라고요. 퍼뮤테이션을 한다는 예. 말씀이신가요? 저 퍼뮤테이션을 하고 그 퍼뮤테이션을 한 걸 가지고 다시 소거법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 네. 그러니까 방정식이 나열된 순서가 풀기 예쁘지 않을 때 위로 올려가지고 그거부터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쪽으로 네. 이렇게 네. 착착착착착착착 네, 정렬하면서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뭐, L이든 U든 이렇게 만들기가 쉬우니까. 결국 아, 그럼, 하여튼 피봇이 0 되면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그쵸 네네네. 그쵸. 손 놓고 있다가 보니까, 솔루션을 보니까 그렇게 퍼뮤테이션을 하더라고요. 음. 그럼 약간 저는, 저는 봤는데 이게 0을 만든 다음에 좀 좋은 것 같아가지고요. 0을 만들면 그만큼 계산량이 줄어들 거니까 내가 들고 있을 숫자 자체가 많이 없어지니까 아마 음. 메모리나 시간상에서 이점을 가지면 저는 이거 좀 잘 쓸 것 같습니다. 계산상의 이점. 예. 0이 있어 어차피 곱하면 0 될 거면은 굳이 막 복잡한 계산을 좀 스킵하고 될 것 같아가지고. 예. 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화가 났던 게 컴퓨터가 하면 계산량에 이점이 있는데 제가 손으로 저걸 하면 계산량에 이점이 없던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 컴퓨터는 이점이 있는데 저는 하니까 들으면 보면서 근데 그 중학교 수학책을 괜히 꺼낸 게 아니에요. 이게 하는데 계속 계산이 계속 틀리고 부호 틀리고 이래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자꾸. 특히 4x4 계산하다 진짜 펜 한 번 집어 던졌거든요.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음. 음, 아무튼 얘는 컴퓨터가 앞으로 챗 GPT가 잘 풀어주는 걸로 이제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고, 요거는 그냥 순수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책 내용에서는 이제 마지막인데, 그래서 3.1 부분에 이제 서브 스페이스가 나와요. 근데 서브 스페이스가 정의가 V랑 W를 가지고 있으면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제로가 들어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여기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박윤영 선생님 저번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서 그 콜 픽처랑 로우 픽처에 관련된 게 있는데 여기 이제 콜 스페이스가 나오더라고요. 컬럼 스페이스. 그래서 이제 그 컬럼 벡터의 그 컬럼 픽처를 이제 좀 주목을 좀 해가지고 그래서 컬럼 스페이스랑 연관이 되겠구나라고 저는 일단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AX는 B의 해를 찾을 때 그 벡터들의 연산으로 해서 찾는 부분을 그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연관지어서 저는 이해를 했고요. 혹시 뭐 여기서 또 커멘트나 이런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브 스페이스가 근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저게 너무 개념적으로만 서술이 되니까 나중에 저 쓰임이 뭘까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서브스페이스라는 개념을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쓸 일이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벡터 공간이면 벡터 공간이지 뭐 거기서 또 서브스페이스를 왜 따지지? 네. 저는 그게 좀 납득이 안 갔어요. 이거 따졌을 때 무슨 의미가 있지? 저게 부분 집합인 게 도대체 어쩌라고?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다른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저게 말이 편하게 와닿으세요? 약간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V랑 W가 직선이면은 저 노테이션 따르면은 직선 두 개를 이용해서 평면을 만드는 거면 얘 자체는 어떠한 이 뭐야 뭐야 더 높은 차원을 가지는 그런 공간을 쓸 때 사용하는 게 아닌가 조금 그런 생각을 갖고 해봤습니다. 음. 뭔가 선형대수 공부할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아는 것 같은데 모르더라고요. 대충 책 보면 아 이렇겠지, 개념 보면 아 이렇겠지. 근데 하려 그러면은 잘 모르겠어요. 우선은 저거는 공부를 저도 챕터를 뒤에 거를 좀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김성현 선생님 뭐 코멘트나 이런 거 없으신가요? 저는 이, 아니, 지금 앞에 미적분이랑 연결된 식 있잖아요. 네네. 그게 지금 확 꽂혀서 그 소벨 필터랑 찾아봤는데 이게 내용이 잘 안 나와서 이게 혹시 어디에 구체적으로 있는 내용인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요 내용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소벨 필터 말씀이신가요? 그 내용이요. 요 내용이 제가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잠시만요. 어디였지? 내적에서 나오지 않아요? 내적 좀 제가 제 기억으로는 좀 앞에 나왔거든요. 책이 책이 있나요? 네네네. 책에서 어디였지? 제가 나중에 찾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 나누고 계십시오. 혹시 또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뭐 코멘트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혹시 그 섹션 3-3-1 번에서 네. 그 컬럼 픽처랑 컬럼 벡터, 뭐 컬럼 스페이스 이런 게 뭔가 연관돼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게 혹시 어떤 연관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아, 네네. 어, 저도 막 완전히 다 이해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행렬이 뭐 이렇게 2x2 행렬이 뭘로 할까요? 그냥 뭐 1, 2, 1, 2, 뭐 2, 3,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있다고 치면 그러면 이제 XY 해서 뭘로 해보죠? 1, 1이면 3, 5 이렇게 하면 XY가 1, 1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면 1, 1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연립방정식을 생각을 했을 때는 얘를 이제 이렇게 곱해서 x 더하기 2y는 3이고 2x 더하기 3y는 5 해서 여기서 이제 그 행 부분으로 행 연산을 해서 풀어서 x가 1, y가 1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근데 이제 이거를 열 벡터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떤 뜻이냐면 여기다가 다시 써볼게요. 1, 2, 2, 3이고 x, y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럼 얘를 x랑 이 열을 곱해서 왜냐면 x가 지금 얘한테만 곱해지기 때문에 x랑 얘를 곱해서 x 곱하기 1, 2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y는 뭐 여기다가 이렇게 곱하겠죠. 그래서 이제 y 곱하기 2, 3이고 이렇게 된 게 이제 3, 5다. 이렇게 하면 이걸 이제 좌표평면을 그려보면 왜 안 돼? 왜 안 되지?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1,2고요. 그리고 얘가 2,3이고요. 그러면 벡터가 두 벡터가 벡터를 잘못 잡은 것 같네요. 저 그림이 좀 아무튼 이렇게 되잖아요. 벡터를 조금 잘못 잡은 것 같은데 그래서 얘네 두 개를 합하면 3, 뭐 여긴가 어딘가가 5가 이렇게 있다고 치겠습니다. 제가 벡터를 조금 너무 애매하게 잡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벡터를 왜 이렇게 잡아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평행이게 그러니까 평행 삼인형을 만들거나 아무튼 이제 합을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벡터끼리를 벡터끼리의 연산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벡터를 몇 배씩 해줘서 연산을 해야 이 벡터가 나오는지 해서 그게 이제 여기 말씀드린 여기 이제 콜럼 스페이스 그 뭐죠? 컬럼 스페이스랑 연관이 됐다. 근데 이제 그때 말씀이 나왔던 거는 컬럼 픽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연립방 정식을 이런 식으로 벡터끼리의 연산으로 컬럼 벡터의 연산으로 보자라는 게 이제 컬럼 픽처고 그러면 컬럼 스페이스는 뭐냐? 컬럼 스페이스는 이 컬럼과 이 컬럼을 각각 벡터로 볼 수 있으니까 그 벡터가 X개, Y개 스팬하는 게 이 전체 평면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러면 그렇게 스팬을 했을 때 이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관련된 그래서 이제 뭐죠? 컬럼 픽처랑 컬럼 스페이스가 그렇게 관계가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스터디가 제일 좋네요. 그 남영 선생님 전에 저희 쓰리블루 원브라운 볼 때도 이거 나왔었는데 그때 저도 이해 이거 안 갔었거든요. 똑같이. 그거 다시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다시 보려고요. 이게 컬럼에 대해서 벡터로 보고 그거를 평면 위에 다시 표현한다는 발상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기존에 이제 로우 픽처로 볼 때는 저희가 항상 고정되어 있는 XY나 XYZ 좌표계에서 제한된 사고로 해서 대수적으로만 보니까 되게 딱딱한데 이 컬럼 픽처로 봤을 때는 이게 그 벡터를 표현하는 자유도가 저는 되게 늘어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펼쳐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XY 벡터를 찾는다는 발상이 되게 저는 신선하고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추가로 방금 생각난 건데요. 얘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 2, 2, 4, X, Y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뭘로 할까요? 3, 6이라고 하면 그냥 얘도 똑같이 XY에다가 1, 1 넣으면 나오거든요. 또는 3, 0을 넣어도 나오고 아니면 0, 2분의 3을 넣어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아까처럼 이렇게 전체가 스팬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려보면 1,2고 2,4고 이렇게 직선이 나오게 돼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R2의 서브 스페이스로만 나온다. 이런 것도 이제 책에 잠깐 언급이 됐던 내용이라고 저는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네, 확장해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뒤에 연습 문제 하나 있더라고요. 그 피셋 2에 하나 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음. 그리고 아까 김성현 선생님이 물어보신 거 저 찾아봤는데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코스트 계산량의 비용에 대해서 다루는 챕터에 있네요. 4판 네, 기준 아마, 네, 99페이지에 보니까 뭐 계산량 했을 때 뭐 인테그랄 이런 얘기 나오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나중에 책으로 아, 찾아보세요. 책 없으신 분들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 감사합니다. 주세요. 네. 혹시 이 책 저작권으로 저를 고소하시면 곤란합니다. 심지어 영어로 레터를 써야 합니다. 살려달라고. 네, 그렇고요. 네. 선생님 발표 끝나셨어요? 네네네, 저는 끝났습니다. 그럼 중지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하나만 더, 네. 네. 조금 더 해도 되나요? 이거는 많이 그냥 하세요. 많이 하세요. 파이썬으로 많이 하세요. 찍어본 거라서. 네네네. 파이썬으로 찍어본 건데, 이건 저번에 했던 거고, 이게 이제 카오스 조던 엘리미네이션을 찍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된다. 그리고 슬랙에다 올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도 하겠습니다.
걔도 GPT의 향기가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제가 잘 못하는 건 그냥 얘가 다 해줍니다. 예. 그 주석만 다신 거 아닌가요? 이거 보니까. 예. 아, 뭐 그런 건 아니고.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네. 합리적 의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3.1에 4개짜리 뭐 찾는 게 있더라고요. 문제가. 맨 마지막 문제였나? 3.1에 3.1에 2.7. 아, 2.7에 13번 문제가 지금 여기 공유가 되고 있거든요, 화면에. 네. 13번의 B가 그 문제가 이거예요. P 4제곱해서 1령, 그러니까 I가 나오지 않는 거. 음, 그러니까 퍼뮤테이션 매트릭스를 P 4제곱해서 I가 나오지 않는 거를 찾아라를 얘로 해봤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십니다. 4개짜리 네, 이렇게 하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또 코드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배동 선생님께서 프로블럼 셋 1번에 있는 것들 쭉 해주셨는데 혹시 셋 1번에서 더 다뤄보고 싶은 내용 있으신가요? 셋 1번의 진도는 역행렬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행렬의 기본 연산, 행렬의 곱셈, 가우스 조르단은 다음 있고 역행렬, 네, 그리고 행렬의 계산량 뭐 이런 것들 주로 다뤘습니다. 퍼뮤테이션 매트릭스까지요. 특별히 없으시면 다음 챕터로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뭐 제가 화면 공유를 할까요? 네. 음, 저도 그냥 시간이 이번 주에 많지 않아서 그냥 쭉쭉 풀었는데요. 그냥 보면서 저희가 같이 이야기 나누시고 싶은 문제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가우스 조르단 소법법 강병수 선생님 문제 푸시지 않았나요? 네, 네, 선생님 혹시 그러면 발표나 의견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했던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화면 공유 필요하시면 하시고요. 예. 아, 제가 저 사용법에 익숙지가 않아서 아, 저걸로 그럼 제가 문제 그냥 띄워 네, 놓을게요, 이렇게. 네네. 아, 여기서 할까요? 네네, 편한데 문제 번호 알려주시면 글로 갈게요. 몇 번 푸시겠어요? 어, 요것도 괜찮아요. 요거 네네, 했었어요. 말씀하세요. 네, 네. 음, 어, 아, 선생님 풀이를 제가 띄워드릴까요? 네네. 네. 네, 이거 맞으시죠? 네. 이제 이 소구법을 하면서 자꾸 틀리길래 이게 뭔가 뭐 빠짐없이 센다거나 빼먹지 않고 틀리지 않는 그 뭔가 규칙을 정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여튼 간에 차근차근 하는 연습을 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문제의 의미가 제가 여기 안 써지는 게 맞죠? 문제의 의미가 어, 맨 왼쪽에 이제 u하고 u 마이너스 i를 곱하면 i가 되고 왼쪽에 u 마이너스 i를 곱해서 왼쪽을 ui로 만들면 오른쪽도 u 마이너스 i가 된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규칙을 맨 위에서부터 테트리스로 밑에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머릿속에 넣고 왼쪽에 그쵸. 지금 요거는 그 U니까 거꾸로 위에서부터 아래서부터 위로 치는 걸로 해서
이제 R3에다가 B를 곱해서 R1을 깨고, 두 번째는 R3에 C를 곱해서 R2를 깨서 두 번째 줄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서 위로 올라가서 두 번째 줄에 A를 곱해서 R1을 깨서 결과식이 나왔습니다. 네. 가우스 조르단 수법법 손으로 풀어보면 정말 짜증나지 않습니까? 네. 네. 아슬아슬해요. 네. 이거를 보면서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는 건 저뿐입니까? 저는 이거 푸는데 눈에 안 들어와서 결국 뽑았어요. 자꾸 개수를 틀려가지고 종이의 힘을 빌렸습니다. 네. 이게 사실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실수를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밥조르단 소거법이나 뭐 이렇게 방정식 풀이 관련해서 혹시 말씀 나누실 거 있으신가요? 저는 약간 그 여담이지만 학부 1학년 때 가우스 요르단 소고법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시험을 조졌던 기억이 아, 되게 있습니다. 충분히 조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 솔직히 나머지 문제 푸는 것보다 앞에 두 개 푸는데 더 오래 걸렸어요. 계산이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그리고 이 형태도 좀 저는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는 게 선생님 40번도 푸셨나요, 혹시? 40번도 푸셨네요. 이거 어떠셨어요, 강병수 선생님? 전 이거 문제 되게 극혐하면서 풀었는데. 네, 김성현 선생님 들어가세요. 네. 이 문제가 전 좋았던 게, 이 문제 풀면서 행렬 계산이 이렇게 눈에 좀 들어오고, 아까 얘기한 그 뭐였죠? 컬럼의 왼쪽 행렬의 컬럼의 컨비네이션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 다음에 오른쪽 행렬의 로의 컨비네이션이다. 뭐 이런 말이 좀 눈에 조금 익숙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음, 이 문제가 그래도 좀 낫죠. 앞에 거보다는. 2.7에 10원이니까. 그래서 사실 다른 문제는 문제 자체를 이해가 안 됐어요. 네, 뭘 하는, 문제 이해 안 가는 거 되게 많죠. 저도 많았습니다. 네. 풀었는데 저도 요거 풀긴 했는데 요거 풀면서 회전 행렬이 좀 재밌어가지고 그냥 되게 쉬운 예제 하나 넣어봤거든요. 음, 정말 중학생이면 알 것 같은 거긴 한데 예. 저는 중학생 수준이 안 돼서 요즘 51 수학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40번 문제였던 것 같은데 네, 40번을 풀고 나서 그 회전 행렬을 왜 쓸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 코사인 세타를 넣었을 때. 그 회전 행렬 사실 학교 때나 이럴 때 책에서 배우긴 했는데 이거 왜 쓰는지 사실 이해가 좀 안 갔었거든요. 음, 근데 이번 주에 저는 다가수 직문수 지난주에 들으면서 조금 생각이 조금씩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전 행렬을 했는데 뭐 계산은 되게 쉬운 건데 XY 플레인의 좌표로 있는 거를 그 변이랑 회전 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푸는 게 행렬로 표시되면 참 아름다운 거구나. 뭐 이런 뻘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막 함의나 이런 건 아직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복잡한 거를 그 세타 하나로 퉁쳐서 잘 예쁘게 표현할 수 있네. 뭐 요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이 회전 행렬 관련해서 뭐 아이디어나 감상평 같은 거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그러고 보니까 제 풀이가 틀렸는데, 답하고 다른데, 아, 그러세요? 제가 답 중에 하나인가요? 아니면 제 답이 틀린 건가요? 잠깐만요. 제가 정확히 못 봐가지고. 저, 그게 음, 솔루션을 안 받는. 맞는 거 아닌가요? 어,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답에는 네네. 위에가 마이너스 사인이네. 마찬가지인가? 그 코사인 뭐죠?
맨 밑에 코사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고 위에 사인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붙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거만 바뀌면 되네요. 위에 사인에, 네네, 위에 음, 사인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붙고 밑에 음, 코사인은 아무것도 안 붙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네, 코사인 값 얘가 안 되는 양. 이유가 예. 뭐죠? 얘가 안 되는 이유. AP를 다 만족, 음, 글쎄요. 뭐, 제 풀이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음, 저게 인버스가 아마 같지 않을 거예요. 네. 썼어요. 인버스가 같지 않고 반대 T가, 사인 값만 반대로 바뀔걸요? 네. 아, 제가 풀어놓은 게 49번. 저는 답만 띡 적었네요. 음,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아, 뒤에 풀어서 그렇구나. 전 요 뒤에 거를 요거를 계산을 해보고 가가지고 그냥 여기 있는 얘를 그냥 답으로 갖고 간 거라서 안 풀었는데, 네. 네, 기본적으로 근데 계산 자체는 심플한 게 요 각들에 대해서만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이용해 주면은 간단하게 그 x 프라임과 y 프라임의 그 변수 값이 선형 변환된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 저는 요 선형 변환되는 내용이 삼각함수로 풀리는 게 되게 좀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뭐 거룩한 의미 아름다움이 아니라 아 이런 그 각의 덧셈이 이렇게 그냥 선형 1차 동차식으로 딱 떨어지는 게 좀 좋다. 일단 그 정도의 정서를 가져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마인드를 좀 받아들이고 나니까 뭐 이 문제가 좀 편했어요. 그래서 그 직교행렬이란 개념도 생각을 좀 보면서 이렇게 찾아봐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문제 풀이가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했을 때 항등행렬이 이렇게 계산했을 때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서 그냥 생각을 좀 해봐서 기하적으로 이 벡터 두 개가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서 정규직교를 이룬다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 계산식으로는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이런 거를 좀 자연스럽게 연습하게 해주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간단하게 저 행렬 자체 저걸 외우는 방식이 그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앞글자만 따면 꼬마신 신꼬거든요. 이렇게 하면 잘 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외울 수 있습니다. 아, 꼬마 꼬마신 신고 신고. 맞다고 네. 아, 이게 수고하셨습니다. 사코코사, 코코사사 이후로 또 다른 그게 있네요. 네, 꼬마신 신고 이제 회전하면 된다. 이렇게 역시 1타 강사는 다르군요. 꼬마 신신고는 일단 생각도 못했는데. 네, 저는 그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이런 거 또 없나요? 좋은데. 네. 이런 거. 나중에 나중에 혹시 또 발견되면 네. 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꼬마 신신고. 네. 오, 좋습니다. 네. 어쨌든 이 문제는 별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풀어봤고요. 요거 풀면서 이제 또 이거는 책엔 없는 건데 그 행렬식 구하는 거 이제 직문수에서 많이 다뤘던 건데 그거를 요 문제 푼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행렬로 이해를 해봐야겠다 해서 풀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두 벡터가 있을 때 이걸 행렬로 표현하고 이거의 역행렬이나 뭐 이런 거 구할 때 행렬식으로 하고 뭐 그게 평행사 변형의 넓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왜 평행사 변형의 넓인지 사실 와닿지가 않아서 계산을 한번 해본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떤 두 벡터가 있을 때 그거를 이제 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불편하니까 저는 문과라 불편하거든요. 이렇게 세타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으면 이렇게 내려와서 바닥에 딱 붙어서 예쁘게 있어야 마음이 따뜻해지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회전해서 내린 다음에 요 넓이를 직접 구하는 거랑 내적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에리어를 구하는데 원래 있던 좌표들을 그 새로운 좌표로 내리고 그것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데 내리니까 계산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요 A 프라임은
요 좌표가 변환되는 거리는 똑같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 놈으로 나오고 디프라임도 높이도 마찬가지로 요 놈에다가 요 세타 값을 이용해서 높이를 자연스럽게 구해줄 수 있으니까 이 평행사 변형의 넓이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그냥 내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제이 코사인 뭐 내적이란 걸 몰라도 이제 제이 코사인 법칙 그 중학교 때 배운 거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보면 이것에서 정의되는 코사인 값이랑 사인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좀 풀어가지고 제이 코사인 법칙에서 나오는 대로 이 좌표의 이 삼각형의 넓이를 삼각형에 대한 그 관계식을 구해가지고 사인과 코사인으로 이렇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기본적인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풀었더니 코사인 세타를 내적의 형태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코사인을 구하고 나면 그걸로 또 사인 값을 구할 수 있고 이렇게 구한 값들을 다시 처음에 구했던 에리어에 대해서 대입을 해주면 이 코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 값이랑 아니 사인 세타 값을 넣어줄 수 있으니까 이 사인 세타 값을 넣어줬을 때 이것들의 각각의 곱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행렬식과 같다는 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뭐 되게 기본적인 내용인데 그냥 저는 이 뭐라 그럴까 음미하는 게 좋아가지고 한번 써봤습니다. 혹시 뭐 관련된 코멘트나 질문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이게 직문수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직문수 찾아보니까 있어서 그래서 한번 넣어본 거거든요. 나중에 손계산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꼬마 신신꼬랑 같이 해보면 아주 유익한 계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음.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아무 얘기나 좋습니다. 이거 관련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주십시오. 저 그러면 약간 다들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 저는 생각했던 게 그냥 계속 그 좌표축이 도대체 왜 있는 건지 계속 생각 고민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결국 우리가 보는 책에 요약하고 무조건 좌표축을 정의하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저걸 왜 쓰는지 그런 좀 다들 내 생각이나 그런 것 없이 그냥 당연히 XY 좌표축이네 하고 받아들인다는 게, 근데 저게 고정된 것도 아니고 뭐 그 막 지멋대로 변할 수도 있는 건데 저렇게 좌표축이라는 게 좀 조금 이게 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좌표축이 있어야만 우리는 덧셈 뺄셈이 가능한 건가 싶기도 하고, 얘는 뭐 약간 요건같이 무조건 존재해야 되는 거 싶기도 하고, 좀그 좌표축 때문에 오늘 이번 주에 좀 계산이 좀 어렸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거 엄청 고민했어요. 지난주에 계속 고민했던 게 사실 그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내적에 다다른 게 그건 것 같아요. 좌표축을 준다는 거는 결국은 내적을 부여하는 거랑 같은 의미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좌표축이 없으면 우리는 이거를 계량 매저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x는 얼마, y는 얼마 뭐 이렇게 잴 수 있고 각을 설정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내적을 할당함으로써 그거를 계산할 수 있는 구조로 들어온다. 이런 생각을 뭐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일단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좀 아직은 고민을 좀 더 하고 있고요. 계산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다음 주 직문수에 그거 나올 것 같던데 보니까 네. 예전에 레코드했던 거 찾아보는데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 문제랑 그것도 그래서 한번 넣어봤고요. 그 좌표축은 유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내적을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다 바뀌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이제 좀 레코드나 다른 거 따라가면서 좀 내용이 정리가 되면 한번 저는 발표를 해보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뭐 행렬이나 저는 아무거나 뭐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 데카르트가 좌표를 만들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그 데카르트 이전의 수학을 말하자면 우리가 중학교 때 삼각형, 사각형, 기하학으로 하던 거를 데카르트가 좌표축을 만들면서 점선 이런 게 이제 계산 가능하게 됐다. 이런 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제 좌표축은 뭐 단순히 얘기하면 점하고 그 점의 운동을 기술하기 편한 좌표축을 선택하면 되고, 그 예로 들면 태양 주위를 도는 점이나 운동에 대해서는 좌표축의 원점을 태양으로 두고, 또 지구
위나 지구 중심으로 도는 거는 지구를 좌표축의 원점으로 두고, 그래서 그런 건 굉장히 자의적이고 원이나 운동을 기술하기 편한 걸로 좌표축과 그 좌표축의 원점을 정한다. 이렇게 음. 알고 있습니다. 예. 원점이나 이런 거에 막 그 x, y 맨날 쓰는 직교좌표에 갇히지 않는다는 게 참 전 좋은 것 같아요. 데카르트 저는 카테시안 프로덕트라고 하죠. 이거 좌표 평면을 집합론 들을 때 처음 봤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있으니까 대수랑 기하가 연결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또 다른 거 의견 좀 주시겠어요? 저도 그 강병수 선생님과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이제 그 고전역학, 이제 뉴턴 역학도 그렇고, 이제 뭐 상대론도 그렇고, 보면 이제 기준점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준점을,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제 기준에서 오른쪽이 서재영 선생님 기준에서 왼쪽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제가 오른쪽으로 간다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러면 서재영 선생님 기준에서 왼쪽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제가 아무리 오른쪽으로 간다고 해봐야 서재영 선생님은 못 알아들을 거잖아요. 반대로 알아들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죠? 거기에 이제 기준을 부여를 하면 내 좌표계에서 뭐 내가 봤을 때 오른쪽이면 뭐 플러스 X다. 뭐 이렇게 부여를 하면 훨씬 더 의사소통도 편해지고, 그리고 그 어떤 뭐 물체나 이런 것들의 운동을 기술하기가 훨씬 쉬워지니까, 그래서 좌표축이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음. 이제 좌표축이 우리가 벡터가 더, 저는 좀 그런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벡터가 더 좀 그 아주 멋있고 스칼라는 좀 꼬리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 제가 이제 이걸 책들을 보면 그 좌표축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자기적이고 임의적이고 이제 그렇잖아요. 근데 좌표축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값이 몇 개가 있는데, 그걸 스칼라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면 길이. 아까 이걸 이재철 선생님께 필드 시어리와 함께 들었는데 아직 소화가 안 돼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거랑 비슷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음, 벡터 정의할 때 뭐 벡터의 연산 정의하고 그다음에 어떤 실수체로 정의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그 책들을 보면 그 C를 아니면 그 K를 그 채를 우리가 스칼라라 한다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근데 좌표축이 바뀌었을 때 보존되는 건 오히려 벡터가 아니고 그 스칼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왜냐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은 아까 그 슬랙에 그거 그 스트레스 문제 봤는데 그거 자체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게 아마 그 법선 벡터 그 방향으로 그거 벡터를 방향을 진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XYZ 있는 거 간단한 거 땡겨 쓰면 되지 않냐, 왜 새로운 거 만드냐, 약간 이게 좀 문제였거든요. 왜냐면 새로운 거 땡겨 쓴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잘 만들어진 시스템이 아니라 공부하는데 근데 막 저게 그런 식으로 조금 이게 막 휘어져 있거나 그런 경우라면 걔를 표현하기 위해서 또 따로 걔를 표현하기 편한 그런 법선 벡터 상황을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서재영 선생님 슬랙에 올리셨던 거 있는데 혹시 그거 뭐 발표하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고 갈까요? 어, 근데 저 다시 봐야겠는데. 네, 그러면 제가 화면 공유를 끌게 한번 예. 화면 공유 해주세요. 예. 이거 딱 그대로 하면 돼요. 네, 풀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좌표축이 저는 약간 이것 때문에 못 나갔겠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당장 얘만 봐도 이게 얘랑 얘가 이렇게 법선 벡터고 얘가 이걸 표현하기 시작하는데 이거 있는데 왜 굳이 얘를 해야 되냐. 근데 이게
직 이게 지금 평면이라 그래서 이게 그 뭐지? 이걸 좀 표현하기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국어나 이게 꾸불꾸불 하면은 조금 이게 직선으로 힘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보선 벡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조금은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약간 이게 이것 선생님, 때문에 지금 선생님 예. 근데 이거 뭔지 잘 몰라서 내용을 조금만 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게 그게 응력이라고 해가지고 그 물체가 가는 방향에 그거를 저항하는 힘인데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 이게 제가 이야기한 팔을 당기면은 이 팔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팔이 당기는 그쪽만큼 힘이 가줘야 팔이 유지가 되고 아마 이게 스트레스인 거라고 저는 이해했는데 이거를 기술하려고 하니까 이러한 좀 좌표 축이 조금 문제가 되더라고요. 예, 실제로 예. 이거는 여기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전 이게 고민이었어가지고 음, 예, 저는 이것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애니메이션은 뭐예요? 아 이거는 저번에 정말 찾았는데 저 그 마르코프 체인이 어떤 액션을 예측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봐도 되나? 좀 그거 하니까.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스승이 가이가 너는 50분째 이후에 팔로 이거 막아낸다. 그걸 예측하고 그 진짜 그 제자인 그 롱리는 계속 따라 하니까 진짜 맞는 거 이게. 음, 그래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이 얘들은 이걸 어떤 패턴으로 약간 이해를 했는데 저는 이걸 패턴이 아니라 좀 이런 행렬식 그런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실제로 좀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복싱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잽이나 스트레이트 같은 두 개로 크게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실제 동영상에 대해서 10초 때는 잽 날렸고 11초에는 스텝 날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쭉 만들어 놓고 이거에 대해서 약간 그 마르코프 매트릭스 그거를 좀 간단하게 만들고 그걸 해가지고 실제 그 대각통일을 향해서 그 실제 엠버지 스텝에 대해서 실제 액션이 어떻게 되고 이거에 대한 차이를 조금 그 계산해보고 싶었는데 그냥 이건 제가 원래 그 복싱에 관심 있는데 이게 상대 움직임 예측을 해야 제가 방어를 하거나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제 개인적인 좀 이득과 왜냐면 이게 실제로 선형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조금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좀 그런 의미에서 좀 넣어봤습니다. 예. 이거 너무 많이 떠들한 것 같은데. 얘가 다른 사람하고 싸울 때 그게 잘 통하던가요? 그 패턴이? 일단은 이 두 제자와 스승 사이에서 그러한 그거니까 좀 이상은 좀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어, 좀 저 가해가 좀 센 양반이어가지고 좀 잘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 생각하시기에는 저 복싱의 메커니즘이 상대방의 동작에 대해서 나의 동작이 그 만약에 상대방의 동작이 n 번째가 있으면 n 플러스 1번째 내 동작과 상대방의 동작이 확률적으로 움직인다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패턴인데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연속적인 동작이다 보니까 패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우선은 이렇게 매트릭스 통해서 표현해보고자.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시간이 조금 애매한데 얘기를 좀 할까요? 문제를 하나 더 풀까요? 어차피 피셋2는 다음 주에 또 해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 음. 어떤 걸 원하십니까? 담소를 원하시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뭐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 문제 풀면 풀 수는 있는데 굳이 뭐 진도 빨리 나가야 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다음 주에 풀어도 될 것 같고요. 그 담소를 좀 나누고 마무리를 하죠. 한 10분 정도 더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선형대수 지금 사실 진짜 공부하고 계신 분은 몇 분이죠? 네, 진짜로 이걸 하겠다. 강의를 따라가거나 책을 따라가거나 문제를 풀겠다. 약간 각오가 있으신 분. 어느 분이십니까? 네. 저는 일단 저질러 놔서 하고 있긴 하거든요. 음. 약간 하다가 보면 짜증나서 후회가 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안 하면 공부를 안 할 테니까 반드시 해야지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스터디 메이트 개념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시거나 혹시 이런 분들 계실까 봐 좀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배동 선생님도 바쁘신데 문제 푸는 거 힘들지 않으셨어요? 저는
저는 열심히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레코드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뭐죠? 영상 강의가 스킵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영상 강의만 봐서는 어차피 책을 또 봐야 되니까 영상 강의 그냥 안 보고 책만 보자라는 생각으로 시간을 좀 줄여보자 이러고 있습니다. 영상 강의, 네네. 그 책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주의 진도에 만약에 100이라면 영상 강의는 한 30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럴 바에야 그냥 내가 보는 게 낫지 않나 이 생각으로 지금 일단 객기를 부려보고 있습니다. 그 음, 영상 강의 말고도 그 TA들이 찍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좀 봐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영상에서 교수님이 쓱 넘어가는 거 좀 몇 개 풀어주는데 생각보다 쏠쏠하게 도움이 되긴 합니다. 아, 그거는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 제가 URL 남겨놓을게요. 슬랙에다가. 거기 아, 네네네. 에 그 강의만 있는 세션이 있고 TA들이 한 거랑 그 리딩 페이퍼 같은 거 레퍼런스로 붙여놓은 데가 있어요. 그거 제가 거기다 올려놓을게요. 네. 아, 네네. 감사합니다. 허재영 어, 선생님은 선영대에서 예전에 공부하셨어요? 공부하셨을 것 같은데. 어, 저는 약간 학교 수업은 약간 거의 다 까먹어가지고 솔직히 좀 야매로 배우는 스타일이 좀 없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연구실이나 뭐 연구나 뭐 할 때 필요할 때만 뭐 땡겨다 써가지고 아 이게 이런 개념이네 이렇게 쓰네 정도만 하고 넘어갔지 이게 실제로 막 디테일하게 봐서 볼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학교 수업 들었어도 어차피 남는 거 별로 없는 거고 약간 실제로 연구실에서 막 그 수식 가지고 그생 쇼를 할 때 좀 기억에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음. 남영 선생님은 실례가 되지 않으면 지금 어떤 일 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체능이셨다고 해가지고 어떤 동기로 수학 공부하신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아, 네. 저는 그 대학교를 예체능 나오긴 했는데 이제 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커리어가 쭉 방황을 하다가 현재로서는 지금 그 앱 개발사 쪽에서 그 CRM 쪽 데이터 분석하고 있어요. 근데 뭐 당연히 이제 비전공에서 따로 공부를 해가지고 들어오긴 했는데 머신러닝, 딥러닝 이쪽 공부하면서 뭐 물론 뭐 코딩해서 패키지 땡겨 쓰고 라이브러리 땡겨 쓰면은 당연히 다 해결은 되는 거지만 결국에 이 책을 딱 펼쳐놨을 때 뭐 이게 이런 원리로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하나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 한 2, 3년 정도는 그냥 안에 이제 빈 공간들을 좀 채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스터디 참여하게 된 거고 사실 저도 한두 번 정도 쑥 훑었는데 뭐 문제풀이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사실 앞으로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제는 좀 따라가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강명주 선생님 음소거 되게 계십니다. 아닌데? 마이크 괜찮으신 것 같은데 말씀 들리세요? 네, 아, 네네. 네. 선생님은 혹시 수학 공부하시는 그 동기 유인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좀 여기 계신들보다는 좀 이유 자체가 좀 한가해요. 그냥, 그냥 좀 애들 뭐 다 거의 크고 하니까 이제 갑자기 좀 안 하던 것 좀 해보자 싶어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뭐죠? 유희의 끝판왕이 수학이라고 하던데 이게 고통이 아니라 취미로 재밌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아, 너무 힘들게 네. 공부하시지 말고 재밌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 저는 오히려 그 강의는 영어를 듣고 있고 책은 너무 힘들어서 책을 하나 더 샀어요. 한글 책으로. 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한글 책이 좀 도움이 되시던가요? 예, 그 재미가 딴 재미인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아니 책은 그 어떤 거 사셨어요? 글 그거 저 선영대 소학군 번역본 하셨죠? 아니, 그게 한글 책이더라고요. 그 서울대학교 교수님인데 그 예, 이인석 예, 음, 네네네. 뭐 어렵다고는 하는데 그건 뭐 전공자들 얘기 같고 저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데 그 말 글이 재밌어요. 글이 그냥 강의에서 하는 교수가 강의에서 이렇게 그냥 라이브로 하는 그거를 그냥 유튜브가 하는 걸 받아 적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편하더라고요. 오히려 한자 영어 뭐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편하던데요. 뭐 어거지로 한글로 한 것보다. 저는 이 책을 볼 때 느끼는 게 교수님들은 항상 편하게 설명한다고 하시는데 이거를 볼 때마다 모르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이거 저도 이거 부교재로 쓰거든요. 근데 그 스트랭 교수님의 말을 못 알아들어서 찾아갔더니 더 많은 질문을 얻게 되고 돌아오게 만드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예. 뭐 거의 영명사전 보는 기분으로 이 단어 찾으면 그 단어 풀이해서 뭐 또 모르는 단어 생기고 뭐 이런 건데 하여튼 그냥 예, 재밌다고 해서 그 오해하시면 안 되고 아, 그리고 저희 이거 문제풀이 말인데요. 여기 있는 거 말고 각자 책 있으시면 그거 갖고 와서 풀어도 될 것 같은데 꼭 여기 있는 거 아니어도 미리 올려만 좀 주시면 너무 빨리 아니더라도 파일 각자 확인만 할 수 있으면 풀어도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기본 중에 기본을 좀 주로 풀어도 되나요?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사실 지금 푸는 문제도 그렇게 어렵다기보다는 저희가 와닿지가 않는 문제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솔직히 문제 읽었을 때 어렵다기보다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는 정서가 좀 있거든요. 서영책 볼 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본인이 봤을 때 이 문제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난이도에 관계없이 갖고 와서 얘기를 해보는 것도 전 아까 내적이랑 이거 배동 선생님이 물리해 주신 거 되게 좋았거든요. 보면서도 아 저게 저랬지 그 맞다 저 벡터가 저 같은 방향으로 내려서 저렇게 힘이 표현은 그 표현이 되게 좋아요. 힘이 이렇게 가는데 그거를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가는 운동 방향으로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를 내적이라는 형태로 표현을 하는구나. 아 이게 수학적 벡터랑 물리적 벡터가 개념이 연결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막 저는 문제가 아니어도 개념적으로도 설명을 해보시고 싶으면 그것도 저는 상관없다고 보거든요.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건 어떤 거든지 그냥 짤막하게 본인이 하고 싶으신 거 준비해 오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 3 브라운 1 블루 파헤치기 이런 거 어떠세요? 그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을걸요. 그거 한 꼭지가 굉장히 압축적으로 내용이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으면 알 것 같은데 나중에 이거 설명해 보라 그러면 모르고 이제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재밌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게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쫙쫙 나오니까 이해되는 기분이 그렇죠. 이게 헤매다 보면 길을 잃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헤매다가 이상한 데 갔다 왔어요. 쌍대 공간인가? 막 파헤치다가 이제 선형사상 파헤치다가 쌍대 공간까지 가서 길을 잃고 잠깐 펜을 놓고 그러고 왔습니다. 이제 또 길을 찾아서 다음 주 갖고 와야죠. 네. 그렇고요. 뭐 각자 오늘 스터디 하신 거 소감 말씀해 주시고 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스터디 시간을 보통 90분 잡는데 조금 여유 있게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뭐 다른 거 하기 조금 애매해서요. 네. 한 분씩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는 가나다였으니까 역순으로 해볼까요? 서지영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좌표 축에서 이게 너무 센스가 이게 내 클릭이 안 되고 해가지고 이게 계산 업무도 안 됐는데 약간 다른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그냥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약간 내 혼자서 생각했으면 난 이걸 한 달 동안 고민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 내 생각을 터놓으면서 이야기하니까 좀 문제도 빨리 해결되면서 좀 잘 이해돼가지고 좀 수업이 조금 유리했었던 것 같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영 선생님? 아, 배동선 선생님이시구나. 네. 근데 저도 그 스터디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혼자 하면 그냥 생각만 하면 진짜 삼천포로 빠지기 쉬운데 이게 스터디를 하면 말을 하거나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저한테 좀 더 와닿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생각이 좀 정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네, 좀 좋았고 그리고 문제는 조금 요번 건 조금 별로였습니다. 문제 개인적으로 되게 그렇습니다. 어렵죠. 네. 아 무슨 뜻이에요? 별로 그게
무슨 그 뜻이야? 별로라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막 시간 투자를 막 엄청 많이 해서 푼 거는 아니지만 계산이나 이런 게 조금 너무 좀 저는 좀 지저분하기도 했고 뻔했죠. 아니요 뻔하다기보다는 네. 좀 계산량도 그러니까 계산을 하려고 들어온 스터디이긴 하지만 계산량이 너무 많아서 아, 전 오히려 막 그런 막 계속 하면서 단순한 걸 반복하면서 오히려 좀 익숙해졌는데 좀 아시는 분들은 이거 하면서 그냥 처음 딱 시작하면서 그냥 끝까지가 머릿속에 다 풀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아우, 절대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아까 무슨 일까지 했냐면 문자로 안 풀려가지고요. 숫자를 넣었어요. 포바이보 하는데 문자로 하니까 막 눈이 침침한 건지 손이 안 나가는 건지 막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짜증나서 그 인터넷에서 예제 하나 찾아가지고 숫자 넣고 한번 계산하고 쫙 풀어보고 다시 푸니까 또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뻘짓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인류의 미래를 위해 챗 GPT에 의존하지 않고 내 손으로 풀겠다라는 강한 의지로 답을 냈습니다. 예, 어쨌든 저는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예, 답을 냈습니다. 중간고사에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풀어보는 거죠. 네, 남영 선생님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 환경에 노출되는 것 자체가 좋다고 생각하고요. 뭐 그렇게 계속 좀 꾸준히 출석하고 뭐 설명해 주시는 거 많이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좀 시간 투자 많이 할 생각이고 뭐 당연히 저도 이제 문제 풀어서 이제 설명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죠. 어쨌든 맹모삼천지교의 느낌으로 스터디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규영수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희한하게 남이 문제를 푼 거를 보면 좀 더 그때부터 짐작도 되고 이해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게 인쇄된 그 솔루션을 보면 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얘 솔루션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하여튼 그 선생님들이 풀어놓은 솔루션을 보면 그때서야 이제 문제의 뜻도 이해되고 이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또 이해되고 그래서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되게 좋았고요. 기본적으로 스터디가 있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뭐 다들 무리하지 않으시되 그러니까 낭창낭창 흔들리되 끊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그냥 조금씩 조금씩 선대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레코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